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은경입니다. 어제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드렸지만은 이주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착취해서 논란을 빚었던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관련 보도가 이어지니까 서둘러서 노동자들과 합의했습니다. 특히 이 박물관의 이사장인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합의된 내용을 보면은 체불된 임금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강제로 적금을 들게도 했었고 난방이나 온수 공급도 안 되는 시설에 머물게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일을 시키거나 초과 근무를 시켰던 것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이들 이주 노동자들은 수없이 항의를 해오다가 안 되니까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측은 언론에 보도되고 시끄러워지니까 비로소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럴 것을 좀 빨리 잘못을 고치면 안 됐을까요? 그리고 다행히 알려져서 그렇지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우리가 못 보고 있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우리 사회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겠고요. 또 이번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또 선량하고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언론인, SNS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에서는 GMO, 그러니까 유전자 제조합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미처 판단도 하기 전에 먹고 있는 GMO의 유해성은 있는지 그 논란을 짚어보고요. 3부에서는 오늘 핫 이슈죠. 코레일과 국토부의 인천공항철도 매각 방침. 이것이 또다시 철도 민영화 논란을 재점화했는데요. 이 내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어땠는지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목요일이었어요. 예. 아니, 징크스 생기겠는데요, 네, 목요일 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목요일 날 좀 변수들이 좀 많은 날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끝났죠? 네, 오늘 금통이 금리도 동결을 예상대로 나왔는데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옵션 만기일 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시각이 계속적으로 하향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네. 사실 기대는 안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부합선에서라도 좀 버텨주길 바랬는데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외국인들 오늘 거래소 코스피 시장 1000억대 매도를 하면서요. 지수 하락을 부추겼고요. 지수는 결국 8.88포인트 하락한 1926.96포인트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1.18포인트 상승한 521.82포인트에 마감된 모습이었는데요. 연기금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수를 하면서 견인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투신권의 매물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집중이 되면서 거래소 시장이 좀 약세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이라든지 옵션 만기 이런 게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증시를 좀 상승시킬 만한 큰 힘이 없기 때문일까요? 네, 지금 사실 시장에서 모멘텀 찾기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어제 잠깐 조정을 받기는 했었는데요. 사실 미국 시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초저금리를 계속 당분간 유지한다. 네. 실업률이 6.5 이하로 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하나 축소는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을 해석해보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으로 돈은 계속 빨려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돈이 채권 같은 안전자산 쪽에 머무르기보다는 계속 증시에서 머물면서 상승을 좀 유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는 좀 많이 갖춰져 있는데 계속 신흥국 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시장의 계속적인 불안감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나갈 수 있는 돈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미 작년
나갈 만큼의 돈이 1월 달에 이미 뭐 다 나갔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나갈 만큼 나갔겠지만 더 뽑아내려면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불안감 이런 부분들과 함께 또 뭐 이머징 시장 내에서의 위치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가장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오를 만한 이유가 크게 없기 때문에 하락이 더 본인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인 거죠. 네. 현재 상황에서는 그 결과적으로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뭔가 전환점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을 찾기가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뭐 전체적으로 중심을 되어 있는 수출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고 그런 상태에서 환율도 계속 지금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면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더 추가로 현금 자산을 유입을 시켜서 주식시장에 배팅하기도 사실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큰 여건이 형성이 되려면 주가는 많이 빠지고 실적은 전환이 되는 그런 예. 모멘텀이 확실히 좀 보여지는 시점 또 내지는 미국 시장에서의 확실한 경기 개선 회복기 확실히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좀 되어야지만 전반적으로 뭐 주변국들 되겠죠. 뭐 미국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자산을 좀 유입시켜서 추가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형성이 될 텐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이머징 시장 쪽에 돈이 있기보다는 선진국 시장 쪽에 돈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안 오고 있다고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있을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인데 네. 그래도 또 그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신흥국 가운데에서는 한국이 좀 경제 체질이 좋다. 그런 말을 했지만 별 소용은 없는 말이었나 봐요. 그런 말은 뭐 말씀하신 예. 대로 얘긴 되죠. 개인적으로도 네. 한번 시장에 큰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그 뒤에는 우리 시장이 상당히 많이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시장이 완벽하게 하락이 다 마무리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상당히 좀 열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계속 좀 매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수출주, 대형주의 시장보다는 내수주, 중소형주 시장으로 네. 확실히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모든 구조적인 부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이 일어나면서 수출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수급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시선이 바뀌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계속 뭐 코스닥 위주 내지는 내수 업종 위주로 계속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오늘만 하더라도 게임 업종도 상당히 많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또 수급적인 면에서도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지금 유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 많이 지금 선택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공매도 또 사건이라는 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CJ E&M 같은 경우에. 네. 오늘 좀 많이 빠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CJ E&M 같은 경우는 오늘 450원 올라서요. 예. 35,450원 마감이 됐는데요. 네. CJ E&M이 최근에 보시면 많은 하락 이후에 강한 반등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가장 큰 이슈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게임 회사 네. CJ E&M이 가지고 있는 게임 회사를 뭐 매각하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27,000원대로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돌리면서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만큼 CJ E&M의 강세도 게임 쪽으로 많이 갖춰져 있는데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널리스트들도 실적을 뭐 미리 알고 친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뭐 매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매니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이랑 좀 통화를 해보면은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뭐 전망치 좋을 것 같아요라든지 네. 뭐 이런 뭐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뭐 통화를 해보면 다들 언급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는 뭐 실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조금 더 클리어진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CJ E&M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어느 정도 좀 투명성이 전반적으로 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 외에는 또 어떤 종목이 업종이 오늘 좀 전체적으로 관심인가요? 코스닥은 뭐 그냥 거의 게임 엔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바이오, 뭐 헬스케어 섹터도 일정 부분은 좀 오른 상태이긴 합니다. 네. 뭐 거래소 쪽에서는 거의 오른 종목을 찾아보기가 많이 힘든 그렇군요. 상황인데요. 예. 뭐 그래도 그나마 해외 시장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태양광 업체인 이제 OCI가 좀 강한 모습을 네. 보였고요.
삼성전기도 뭐 새로운 사업 기반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오늘 한 1,200원 정도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어제 좀 조정을 받았던 대한항공이 좀 반등을 하는 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만기 영향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물 압박이 좀 증가하면서 동시호가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좀 밀려내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들 내일 좀 많이 개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경제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과 호주가 자유무역협정 FTA에 가서명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네. 예, 연말에 협상은 다 대충 끝났습니다. 네. 끝나가지고 오늘 이제 가서명을 했고, 이제 앞으로 국내 비준 절차,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국회 비준 받아서 아마 모든 절차가 순조로울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아마 발효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호주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들이 이제 자동차하고 전자제품들입니다. 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가 즉시 없어지게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TV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이런 데 붙는 관세들도 없어지게 됩니다. 수입하는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호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농수 축산물 쪽이 제일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관심이 많은 게 호주산 와인. 와인이라든가 연어 이런 품목들은 이 발효 즉시 이 관세가 없어지게 되고요. 네. 호주산 쇠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 40%의 관세가 붙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1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없어지게 됩니다. 네. 제일 관심을 끄는 건 아무래도 이제 쇠고기인데요. 네. 이제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외국산, 미국산도 들어오고 뭐 호주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호주산 쇠고기가 훨씬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관세가 없어질 경우에 한우 시장 기반을 더욱더 잠식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축산단체라든가 축산 농가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이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당 역시도 확실한 이 축산농가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비준 안 해주겠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 국내 모든 FTA가 사실은 그 나라하고 협상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만들어진 협상안, 타결된 협상안을 들고 이제 국내의 관련 이 이익단체라든가 이 관련된 이 산업 분야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농산물, 이 축산물 문제, 쇠고기 문제를 놓고 앞으로 다소간의 이 논란과 갈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죠. 네, 거의 예. 고정금리죠. 네. 그 정도 되면. 네. 예. 금리가 뭐 지금 9개월째 이제 동결이고 그러네요. 아마 상당 기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흐름으로 봐서는 뭐 올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내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상당 기간 지금 이 수준대로 아마 가게 되지 않을까. 최소한 금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각에서는 금리 이렇게 동결할 거면 도대체 한국은행은 왜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인하라는 건가요? 아니 일단은 뭐 지금 낮추라는 뭐 꼭 낮춰야 된다 높여야 된다라기보다도 이제 금리가 이제 경기에 대응하는 네. 하나의 중요한 정책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기가 어쨌든 경기는 바뀌고 있는데 네. 그게 호전된 방향이든 악화된 방향이든 경기는 바뀌고 있는데 금리는 그냥 계속 똑같이 가니까 네. 이 뭔가 한국은행의 이 통화 정책 방식이 뭐 바뀌어야 된다라든가 네. 아니면 이 금리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릴 때 제대로 못 올리고 내릴 때 제때 못 내리다 보니까 이제 엉거주춤하게 엉거주춤하게 계속 묶여 있는 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예. 어찌되었든 이 김중수 총재가 이제 끝나고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안전성, 투자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로우키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이 신중한 입장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신흥경제권하고 차별화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안전한 나라라고 우리 스스로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된다. 세이프 헤이븐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많은 면에서 차별화가 되는 건 사실이죠. 다른 신흥국들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차별화된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했고요. 또 어제였던가요? 그 미국 페드, 미국 연준이 의회에 제출한 금융정책 보고서에서 15개 주요 신흥경제국 가운데 한국과 대만이 가장 덜 취약하다, 가장 네. 안전하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정부 입장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너무 정부가 자신만만하고 너무 장밋빛 이 미래를 국민들한테 보여준다. 네.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제 네.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정부가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괜히 나빠지면은 이제 2배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자꾸 이제 한 발 빼는 듯한 그런 네. 약간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임기를 다 채우신다면은 한 번 더 금통위가 있나요? 지금 그렇죠. 4월 초가 임기니까요. 네. 3월 금통위까지는 아마 주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이렇게 신중하게 말씀하신 것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이게 좀 거래가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네. 이걸 좀 높이는 그런 대책이 발표가 됐죠. 네, 이제 올해부터 중고 자동차, 이르면 올해입니다. 어쩌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도 있는데, 이 중고 자동차를 거래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이 고장이 나면은 이 중고차 매매업자가 보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럼으로써 차를 중고차를 산 분이 애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방안이 지금 이제 관련 법규를 올해 안에 이제 개정을 하고요. 그래서 빠르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부터 네. 이게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런 게 지금도 그런 건 있다고 합니다. 차량 인도일로부터 적어도 30일, 한 달, 또 인도 시점의 어떤 주행거리로부터 2,000km를 채울 때까지는 자동차 성능을 매매업자가 이제 보증을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정 기간 동안 어쨌든 하자가 생기면은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이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일종의 보증보험 같은데, 그렇게 해서 구입 후 일정 기간 또 구입 후 일정 주행거리 이내는 매매업자가 보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거냐, 좀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중고차도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고차 가격 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중고차에 대한 성능 또 관리 상태, 사고 유무 이런 걸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봐서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다라고 합리적인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중고차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 그런 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싼 가격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합리적인 가격을 찾으려고 네.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대부분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싼 가격, 시세라고 생각되는 것보다 지나치게 싸면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차가 될 공산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이라도 더 싼 차를 굳이 찾기보다는 어쨌든 합리적인 시세선에서 그냥 성능을 비교해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이들 권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카드사 국정조사 기관 보고 첫날이었는데 어땠나요? 네. 오늘 이제 이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기관 보고를 통해서 일단은 사과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감독 당국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해서 사과를 했고, 사고를 초래했던 3개 카드사, 농협, 롯데, 그리고 국민카드죠. 이 세 개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한도의 행정 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이런 신규 회원 모집이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공공성 있는, 예를 들어서 보유카드, 복지카드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콩이나 두부 드시면서 이게 유전자 제조합, GMO 식품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한동안은 이게 유해성 논란이 상당히 첨예하게 붙어서 이걸 좀 먹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엔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해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걸러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논란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 자세한 얘기를 잠시 후 2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콜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김윤경의 생생경제. 중국이 통관을 거부했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이것을 국내 사료업체들이 구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전자 변형 그러니까 제조합을 한 식품 GMO가 유해한지 어떤지 지금 사실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수입을 했다고 하니까 또다시 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박지호 간사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지원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유전자 변형 옥수수,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한 이런 식품들을 GMO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들 뭐 GMO 그러면은 언뜻 유전자가 제조합됐다, 변형됐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기존의 생물체 속에 다른 생물체 유전자를 끼워 넣어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된 생물체를 지금은 GMO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한 생물이 특정한 성질을 갖도록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특정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삽입해서 만든 생물체이고요. 네. 예를 들면 농약을 뿌려도 죽지 않는 콩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을 현재 GMO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은 또 장점도 있어 보여요. 네, 굉장히 우량한 형질만을 가지고 네. 있는 그런 것이 또 GMO가 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인위적으로 뭔가를 조작했다고 하니까 왠지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또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어떠한 농산물을 생산할 때 있어서 병냉에 강한 이런 유전자들을 삽입시켜 놓으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굶주림 없는 미래를 가져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키워드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국내 사료업체들이 중국이 통관을 거부한 그 GMO 옥수수를 수입을 했다. 그러면은 또 우리 이 GMO 옥수수를 먹는 동물들이 또 많아질 것이고 그 네. 동물들이 내놓는 뭐 고기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관련 그 식품들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은 이것도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위험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게 논란이 많은데 수입을 했다. 이건 좀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요. 예. 좀 안타깝게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각 국가마다 GMO가 현재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게 약 상당 수백 가지의 GMO 종류들이 있는데 네. 국가마다 이것들을 수입을 식용으로 할 건지 사료용으로 할 건지 자체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해서 이제 승인을 하거든요. 네.
네, 이번에 중국에서 통관을 거부한 GMO 옥수수 종류는 현재 중국에서는 수입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제품인 거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수입 승인이 되어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거부당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오게 된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제도적으로는 뭐 GMO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장치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네. GMO가 현재 상업화된 지 한 20여 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이 빠른 상업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들이 소비자 중심적으로 되어 있지 못하고 약간 업체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GMO에 대한 위험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두 가지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GMO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유럽이나 중국처럼 좀 이렇게 승인하는 품목에 대해서 조금 엄격하게 제한을 두기도 하고요. 네. 중국은 사실상 우리나라보다 GMO를 허용하는 것들이 조금 더 한 발 늦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식량 자급률이 높은 상태에서 자체 생산만으로서 자체 그 국민들을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생산을 해냈었는데 네. 인구가 폭증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 농수산물들 많은 품목들을 수입을 하게 되면서 GMO에서도 이제 문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 승인된 제품과 구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저는 어느 순간 보면은 제가 GMO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먹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뭐 네. 샐러드 바 같은 데서 가져오는 옥수수 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고 네. 보면 수입된 것들이 많고 그럼 GMO일 것 같다. 근데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다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실제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한 교수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현재 우리네 식탁에 오르는 그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한 80%는 GMO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MO와 연관이 돼 있다. 80%가. 네, 맞습니다. 예.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네. 한 80% 정도는 GMO와 직접적 혹은 간접적 연관이 다 되어 있고요. 우리가 먹는 우리의 식습관에 이미 대두나 옥수수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무의식적으로 GMO는 이미 다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생각도, 인식도 하기 전에 이미 섭취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연관이 돼 있는 게 80%라고 하면은 딱 GMO는 아니더라도 GMO일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함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GMO랑 무조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거라고 하는 거고요. 네네. 저도 교수님뿐만 아니라 저 또한 80% 정도 오히려 저는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 GMO로 만든 식품이 안전하냐, 아니냐,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업체와 또 시민단체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의견이 다 달라요. 네. 네. 지금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GMO는 이미 개발사 혹은 개발국이 지금 미국에서 거의 GMO에 대해서 90%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안전하다고 개발을 하고 수출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철저하게 안전성 검사를 하고 관리하에서 GMO를 이렇게 지금 소비자에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수입을 하고 유통을 시키고 있고요. 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식량 자급용 국내 식량 자급용 등을 생각을 하면은 완전히 GMO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독성이나 질병을 유발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라도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수입 시에 혹은 섭취 시에도 이러한 대한 주의를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약간 그 업체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만을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GMO의 유해성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게 GMO가 포함이 됐는지를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어떤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당장 제가 2012년도 프랑스에서 연구된 거 결과 말씀을 드리면요. 네. 2012년 프랑스 칸 대학에서 세랄리니 교수 연구팀이 그 지금 실험용 쥐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실험용 쥐의 전 생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GMO
관련된 연구를 하니까 이제 GMO가 가지고 있는 독성으로 인해 그 종양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특히 그게 음식 해독 기관인 신장이나 간에 악영향을 미쳐서요. 실험 결과를 보면 그 쥐의 몸보다 더 큰 종양이 발달되거나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결과도 있지만 또 이 어떤 유해성을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과학자분들도 있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방금 같이 각종 종양을 악화시킨다는 경고도 있지만 네. 지금 제 세대 그리고 제 다음 세대까지 불임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네. GMO를 섭취한 동물 실험 결과 자기는 지금 현재 실험을 한 실험군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데 네. 그 다음 세대가 번식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한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한 세대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딱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유해 여부를 떠나서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 안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어떤 식품 형태에서 우리가 그냥 안 먹을 수 있는 표시만 보고 그렇게 가려낼 수 있나요? 근데 제가 단점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런가요? 현행 우리나라의 GMO 표시 제도로는 네. 저희 소비자들이 직접 접하는 최종 식품들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자나 두부, 두유 이런 것들 이런 최종 식품에서 GMO 표시를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요? 현행 GMO 표시 기준을 살펴보면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GMO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대상이 해야 된다라는 기준들은 명확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네. 실제 그 기준들에 상당히 많은 예외 조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 실질적으로 GMO 표시가 전부 다 식품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두부에 표시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 두부 같은 경우는 네. 2008년도에 문제가 조금 커져서 네. 저희가 실제 식품업체들한테 조사도 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부나 된장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먹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자기들도 수입을 해서 GMO가 아닌 그냥 호주산 콩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대두로 콩을 만든다거나 두부를 만든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자구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고요. 예. 하지만 지금 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식용유나 우리가 음식에 많이 넣는 올리고당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현행 GMO 표시 제도에서 예외 대상으로 규정이 돼서 예. GMO를 사용했지만 표시를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옥수수 캔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옥수수 캔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네.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또 유전 GMO 표시 기준을 보면은 여러 가지 국가에서 수입을 해와서 3가지 이상의 국가에서 수입을 해와서 네. 하나에 넣어서 만들면은 네. 사실상 어떤 국가에서 가지고 온 건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네. 해서 통칭해서 수입산이라고만 쓰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정확하게 미국산. 그런 걸 표시하는 제도가 좀 어떻게 좀 확립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박지호 간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반갑습니다. 네, 겨울왕국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예,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본 사람들은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전 못 봤어요. 꼭 보십시오. 예, 꼭 봐야지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지금 다 좋아하고 있고요. 네. 초등학교에서는 요거 쉬는 시간마다 거의 합창 수준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고 그래요? 성인들도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네. 예. 뮤지컬적인 요소랑 그 애니메이션이 합쳐져서
스토리도 탄탄하고. 네. 예, 그래서 보면 후회 안 한다. 뭐 그런 평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디즈니가 좀 히트를 했나요? 맞습니다. 지금 디즈니가 1994년에 라이언 킹. 예. 그 이후에 히트작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데, 그 라이언 킹 역시 저 뮤지컬 형식을 빌려서 한 예. 애니메이션인데, 이번에 겨울왕국 이 뮤지컬 형식을 빌린 애니메이션으로 한 20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그렇게 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얼마 정도 벌었다 그래요? 예, 지금, 드린 비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1,600억을, 제작비로 들여서, 2월 초까지 지금 집계된 게, 9,1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익은 한 7,500억 원 정도, 예. 벌어들인 거고, 이게 이제 그 중국이랑 일본이 아직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중국이랑 일본이 개봉을 하면 여기서 더 많은 그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 그렇겠네요. 그렇고 이제 국내랑 좀 비교를 하면 설국열차 같은 게 이제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제작비가 한 430억 원 들였고 매출이 1,000억 원 정도 돼서 640억이 이익이었는데, 그러니까 겨울왕국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는 4배 더 들였는데 이익은 9배 정도 더 벌어들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규모의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디즈니가 아주 돈벌이를 잘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번 실적에 이게 좀 반영이 됐나요? 예, 지난주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올랐고, 실적 같은 경우에 좀 말씀을 드리면, 겨울왕국이 흥행 덕분에, 순이익이 33%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이거 덕분에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부가 있습니다. 뭐 게임도 있고, 뭐 스포츠 채널도 있고, 그걸 합쳐서 33%인데, 겨울왕국 흥행이 순이익 증가에 많은 부분에 좀 기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작년 4분기 순이익이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네요. 한 분기에 2조 원을 벌어들였고, 그 전에 4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그 전에 4분기는 1조 5천억 원 정도였는데, 5천억 원 정도 이제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 겨울왕국 관련한 뭐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파생 상품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의 지갑을 열려고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보면은 저희 뭐 주변에도 보면은 뭐 책, 그다음에 DVD는 아직 안 나왔고, 곧 나오겠죠. CD가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에서 디즈니가 원래 저작권에 굉장히 좀 민감한 기업이라고 해서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PC 인터넷으로도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건 절대 하지 말아라.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디즈니가 이번에 겨울왕국 이걸 내면서 유튜브에 트레일러도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거기 나온 뮤지컬 음악이 있습니다. 레디꼬라고 유명한 음악들이 한 10곡 정도 되는데, 이거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 효과도 흥행에 좀 도움이 됐다. 그렇게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용도 재미지만 디즈니가 이런 획기적인 좀 전략 수정을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됐겠어요. 예, 맞습니다. 디즈니가 요번에 이제 뭐 스포S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슈퍼S요? 4S요. 4S. 예, 4S라고 해서 S 4개로 이제 키워드를 이제 잡은 건데, 일단 스마트 세대, 앞에서 얘기드렸듯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관객들을 좀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뮤지컬, 송이라고 해서 노래가 가미된 성공 요인,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인 요인,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에 개봉을 해서 좀 히트한 요인도 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의 S인데, 현재 이제 나온 뭐 얘기들,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보는 사람들은 딴 거 없습니다. 이제 재밌으니까 보는 거고, 복잡한 거 싫고, 또 뻔한 스토리 싫어하고, 그런데, 이거 영화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일종의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보통 뭐라 그래야 되나? 반전이 없었죠. 반전이 없었고, 공주를 항상 구해주는 왕자.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하고, 이 디즈니 얘기를 좀 더 드리면, 픽사라는 회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네. 픽사를 이제 한 만들었었죠. 90년대에 이제 예. 만들어서 예.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토이 스토리라는 그 대박 그 영화를 만들면서 이게 픽사가 떠오르면서 디즈니가 이제 몰락하는 어떤 그런 좀 거창하지만 역사적인 네. 그런 흐름에서 보면 디즈니의 몰락이 픽사의 그 상승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디즈니가 2006년도에 픽사를 인수를 했어요. 예. 그 인수를 해서 좀 부활을 하기 시작했고, 2010년도에 라푼젤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조금 더 이제 그 부활에 이제 좀 가속도를 좀 붙이기 시작했고, 네. 요번에 이제 겨울왕국으로 좀 어떤 그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픽사를 디즈니가 흡수하면서 픽사의 그 프로듀서 존 라세터라는 그 프로듀서가 있는데, 이 프로듀서가 디즈니로 가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스토리가 더 탄탄해졌다. 그 네. 결과물이 겨울왕국이다. 예.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공적인 M&A군요. 그런 인재를 끌어들였으니.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겨울왕국 때문에 노르웨이가 뜨고 있다는데 그건 또 왜 그런가요? 이 겨울왕국의 이제 배경이 예. 그 노르웨이가 이제 배경이고요. 아, 네. 그리고 겨울왕국의 모티브가 된 그 동화가 있습니다. 예. 안데르센이 만든 스노우퀸, 우리말로 하면 눈의 여왕. 그렇군요. 예. 눈의 여왕의 배경도 역시 노르웨이고, 예.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에서 그 여행객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하고, 디즈니랑 그 제휴를 좀 해가지고 여행객들을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네. 이제 이게 북유럽의 그 스코틀랜드라고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도 영화 마케팅을 해서 대박을 쳤어요. 네. 그 메리다와 마법의 숲이라는 영화가 작년에 네. 애니메이션 이게 개봉을 했는데, 이 애니메이션의 배경은 스코틀랜드고, 예. 스코틀랜드에서 그 디즈니랑 같이 한 100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마케팅을 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한 2천억 원, 그래서 연간 한 400억 원씩 좀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100억 원 들여서 한 400억 원 정도 그 이익을 보면 좀 성공한 영화 마케팅 아니냐,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북유럽이 뜨네요. 예, 북유럽은 뭐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혹시 네, 읽었습니다. 다자키스그룹. 예. 거기 배경이 이제 핀란드고,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여행업계에서 핀란드 쪽에 좀 여행 상품도 좀 만들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스칸디 데디라고 해서 우리 그 30, 40대 그 엄마 아빠들이 네. 좀 새로운 엄마 아빠상을 좀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북유럽 열풍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애들도 좋아하지만 어른들도 좋아하는 그 겨울왕국의 그 밑바탕에는 네. 이런 좀 북유럽 열풍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칸디데디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다른 거죠? 일단 이제 그 친환경 예.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두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들은 좀 어떻게 좀 스파르타식이었다고 해야 되나, 예. 자녀 교육할 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좀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철학을 가진 그 엄마 아빠들, 그리고 대학이 전부가 아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 너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너가 좋아하는 네. 것을 찾아라, 이런 좀 철학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라고 합니다. 멋진데요. 예. 현실과 이상이 잘 맞을지는 그러게요. 저도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복지가 잘 되니까, 네. 예, 어쨌든 꼭 대학까지 안 와도 또 이렇게 취업하고 이런 게 어려움이 적고 이런 것들이 그런 엄마 아빠를 또 만들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예, 국가적인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복지 국가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네. 이 노후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노후 문제를 예. 너무나 다들 걱정하고 있으니까, 네. 내주 침체라는 것도 결국 내 노후가 불안하니까 지금 돈을 안 쓰고 저축을 하겠다. 맞아요. 이런 그 국가 분위기 때문에 예. 그 취직이 중요하다. 이것도 역시 예. 지금 내가 나중에 노후에 네. 먹고 살 문제가 저기 하니까 일단 공부해서 대학 가서 취업해라, 네. 이 공식이 되고 있는데, 멋있을 수 있는 이유가 따로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얘기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 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인간인가?
This program give men like you a second chance. 로봇인가? He's strong, faster. He's a machine. 새로운 히어로가 세상을 심판한다. How long till it realizes you haven't been on the level with it? You wanted a man inside a machine, and that's what. 로봇카 2월 13일 대개봉 12세상 관람가.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연매출 3,200억 원, 영업이익 1,500억 원. 굉장히 돈 잘 버는 회사죠. 근데 이런 사업부를 포기하려고 한다.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코레일이 빚을 줄이기 위해서 인천공항철도 지분을 이렇게 돈 잘 버는 인천공항철도 지분을 민간에 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다시 또 한번 민영화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내신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